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25년도 을지훈련 및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대비를 하여 밤낮으로 수고와 헌신해 주신 유성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유성구의 임시 제1차 사이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나가세요. 일단 나가시고요. 지금 우리 사이도시위원회 처음으로 이번에 보직 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사회도시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잘 보좌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살살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창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8월 28일 하경옥 의원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5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5년 8월 28일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동료 원님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의견 청취의 건 등 21건의 안건과 2025년도 제3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기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승인 후 바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별도의 설명과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표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 운영위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하경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욱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위탁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시행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 시행하도록 구체화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다문화 가족 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안 제13조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하경욱 의원님의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영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장애인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의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래 의원님의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의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한 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과 문화 조성을 위해 이용자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등 현행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이용안전계획의 수립 및 실행조항 신설, 안 제6조 이용안전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 거치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1조 및 12조 이용자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조항 신설, 안 제13조에서 사고 대비 가입하는 보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하며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재생에너지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재생에너지 조명시설 설치 및 보급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사항을, 안 제5조는 조명시설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의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의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영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이 대표 발의자이신 이해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한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대학생에 대하여 국가 장학금 지급 사유로 지원 제한됨에 따라 사회보장적 금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며 기금 활용도를 높이고 장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및 제7조의 대학 입학 축하금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해한 의원님의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의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의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자리 좀 앉도록. 최옥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임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의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구매 이행 계획의 수립, 공표 및 구매 실적의 관리 의무 규정을 추가하여 녹색 제품 구매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녹색 제품 구매 이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녹색 제품의 구매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별지의 서식을 조항에 맞게 수정하여 폐기물 관리의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3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제13호 서식까지는 내용과 조항의 불일치를 수정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권고사항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임미동 의원님의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임미동 의원님의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임미동 의원님의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하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 평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평가에 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평가로 청소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7조 대행업체 평가 원칙, 평가 대상, 평가 지침,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현장 평가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의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내 범죄 예방 및 출동 도착 시간 단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3조의 순찰차에 대한 정의 신설, 안 제12조의 4에 노상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올한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의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거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강협의체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3조에서 5조는 건강생활 실천센터의 설치, 업무 및 기능,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안제 6조 11조에서는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의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유성구 아이돌 모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유성구 남부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유성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수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수관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주민과 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은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복명동에 위치하고 있는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상 4층, 연면적 3,953제곱미터 규모로 직원 수는 12명이며 2006년 9월 27일 개관한 이래 지역사회 복지 안정망 강화에 힘써왔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는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제 공개무집 후 수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음은 유성구 아이돌붐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관리와 운영 경험을 갖고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사업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은 관평동 근로자종합복지기관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가족센터로 현재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제를 공개 모집하여 수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복지관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어르신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은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입니다. 원시동에 위치한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은 지상 3층, 연면적 3,262제곱미터 규모로 직원 수는 16명이며 2021년 1월 위탁 운영이 처음 시행된 이래로 다양하고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 이용자 수 증가와 프로그램 만족도 등 지속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제 공개 모집 후 수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은 반석더샵 어린이집입니다. 반석더샵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한 반석더샵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306제곱미터 규모로 교직원 수는 10명이며 현원은 46명입니다. 2025년 11월 16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사한 결과 현 반석더샵 어린이집 운영자가 심사점수 평균 88.4점을 획득하여 재위탁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30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성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전문적 효율적인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은 유성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어린이 급식소 306개소와 사회복지 급식소 3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따라 위탁제 공개 모집 후 수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유성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동의안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이 민간위탁 비용이 64억인가요? 예. 신청 자격에 보면은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 관련 사업을 지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기관,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설 및 위탁사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3년 이내 아이돌봄 관련 사업을 지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 유성구에 어디 있습니까? 저기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 자격을 할 때 유성구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로 전체로 이렇게 좀 확장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보는 대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유성구에는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지정은 저희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한 곳입니다. 특별히 한 곳만 지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업무가 시에서 추진하다가 2021년도에 구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정해서 운영할 때도 다른 구는 구 단위 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는 대전광역시 가족센터가 유성구에 있어서 별도의 가족센터가 없고 대전광역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 법에 보니까 구청장은 서비스 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 대상 아이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 유성구의 뭐 지역적 분포라든가 적적 공급 규모라든가 대상 아이수를 봐갖고 한 개 수의 기관만 지정하는 게 적정한가요? 지금 이제 타구 같은 경우도 한 곳으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한 곳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일정 부분 공감은 하는데요. 단 이 어느 정도 인력이라든가 이런 경험을 갖춘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서 이 부분을 해야지 아이돌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조금 부실한 이런 데서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래인 아이들 돌봄 사업에는 좀 역량을 갖춘 기관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던 데가 좀 낫겠죠. 근데 보통은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구로 많이 이관하든가 뭐 이렇게 구에서 이렇게 많이 시에서 하는 사업을 가져오든가 이렇게 보통 많이 하는데 유성구는 이 시에다가 이렇게 64억이나 되는 돈인데 이걸 우리가 뭐 일부러 갖고 와서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시에다 이렇게 맡기는 게 저기 맞을까요? 이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국시 보조 사업이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어린이들이 저희 구가 많으니까 시에 건의해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대전광역시 대전가족센터인가 이름이 대전가족센터를 좀 보니까 아이돌봄 지원 사업도 하고 그리고 건강가정 지원센터인가?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유성구에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저기 대전시에 이렇게 여기다가 위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법을 좀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대전 가족센터가 유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대전가족지원센터가 하고 있는데 유성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의문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센터도 만들고 더 확장할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만 맡기는 게 옳은 일인지 잘 판단이 잘 안 쓰거든요. 이 센터 조직 내부 보니까 달랑 6명이 유성구 서비스 지원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팀장님부터 해서 한 6명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세 가지 사업을 아마 거의 유성구 서비스 전담 제공기관이라고 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 말은 아무튼 유성구가 뭐 적극적으로 이런 센터도 만들고 거기다 맡기지 말고 이렇게 만드는 쪽으로 해서 더 확장하는 쪽으로 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국장님 지금 양명환 의원이 질의해서 답변을 별도로 지금 보고하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나중에 별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명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의원입니다. 예, 아까 한 가지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수탁법인이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제공기관이 대전광역시 가족센터로 되어 있죠. 예. 이게 아이돌봄 지원법에 보면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정한 기관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게 되어 있는 거죠. 법인하고 위탁 협약서는 맺어야 되고요. 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인 산하기관이 보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지정된 기관이 대전광역시 가족센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탁은 저기 민간위탁 계약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예. 괜찮은 건가요? 예, 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는 법인하고 위탁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법인 맺으면 거기서 이제 그 산하기관에 대전광역 가족센터에 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되는 부분이요. 센터가 되는 상황입니다. 글쎄,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저는 조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유성구에서 지정하고 유성구청에서 지정하고 그 지정기관이랑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 사업을 갖다가 수탁을 하는데 제공된 기관이 대전광역시 가족센터인데 수탁 계약하는 거는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다. 근데 별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죠? 네, 그냥 진행해도 되겠죠? 예,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내용이 사전 설명하실 때 충분히 설명이 안 됐던 부분 같아요. 이 내용이 거론됐던 건 본 의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유성구 남부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 그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우리 15항인가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그다음에 이제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이 성과를 평가하시잖아요. 성과평가. 예. 이 성과평가표가 틀려요. 조금 뭐 같은 내용으로 하셨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공통지표 60점, 40점 동일한데 이 평가 항목 자체들이 이 표기되는 방법들이 좀 틀리거든요. 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게 틀린지? 뭐 내용이야 비슷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이 평가표를 할 때 동일한 성격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뒤에 나오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성과표는 당연히 틀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복지관이란 동일한 형태잖아요. 예. 그 동일한 형태의 그 성과표는 성과를 평가하는 표는 양식이 좀 통일되지 않아야 될까 의견을 좀 드립니다. 검토해서 통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거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 남았나? 의사일정 제19항 유성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동일하게 그 성과평가 결과 보고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예. 예, 그 결과를 보면 평가 항목 중에 지도평가 관리 항목이 있어요. 예. 그게 만점이 13점이거든요. 네. 이게 9점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앞에 동일하게 15항, 17항이 나오는 그 복지관도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의 지도평가 관리에 대한 항목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5점 만점에 11점. 그렇죠?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뭐 10점 만점에 7.7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 이 지도평가 관리 항목의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걸까요? 이게? 11시? 예, 위원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끄고 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왜 집행부에서 그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마이크를 끈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예, 국장님 뭐 답변 안 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내용을 보면 이 지도 및 평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지도 점검 감사 등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한 점수, 그 다음에 개선 노력 및 결과,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뭐 개선 노력 및 결과란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 지적됐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이 지적된 부분들이 이렇게 개선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에 점수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지적사항을 했을 때는 그 지적사항들이 개선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좀 주안을 두시고 관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추가적으로 할 내용이 보안상 위배가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마이크를 끄고 하지만은 우리 송재만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마이크를 끄자고 그러면은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유성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의를 하고 11시에 휴일을 속개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휴일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원 사이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 폐지안 1건, 의견 청취 건 1건, 조례 개정안 1건, 총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후로는 공공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이 중복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7년 12월 28일 지정되었고 2009년 12월 18일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유성구 장대동, 복명동, 구암동 일원으로 총 면적은 약 33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이번 변경 제안의 이유는 재정비 촉진지구 내 낙후된 공간을 유성 온천공원으로 조성하여 공공 편익을 증진하고 유성 온천을 대표하는 상징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관광특구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존치관리구역인 복명 2구역 내에 도시계획 시설로 유성 온천공원을 신설하기 위해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며,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10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뒤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고 이후 11월에는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12월 최종적으로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025년 1월 14일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타 인용주문을 일괄 정비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안 제4조 제3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1의 2가 폐지되고 그 규정 내용이 제3조로 신설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별표 제1의 2에서 제3조로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23조 제2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5조 2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제5항에서 제6항으로 개정하였고, 셋째, 안 제23조 제6호는 상위법,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을 제7조에서 제5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수관 폐지 조례안과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번에 상정한 폐지 조례안과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폐지하시겠다고요? 예. 이게 건설기술진흥법하고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서 이 조례에 있는 거를 거의 뭐 상쇄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이 법하고 지침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부실시공 신고센터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상쇄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어요. 네, 이 조례 내용에는 이제 부실 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위법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시대가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다음에 뭐 감사 제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실 방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고센터가 있지는 않죠? 우리 유성구에. 예. 제가 다른 데 조례를 찾아보니까 서울에서도 아직 이 조례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만 먼저 폐지하려니까 조금 괜찮을지 하는 걱정이 좀 들고요. 여기 권익위에서도 이 조례 뭐 폐지한 뭐 권고사항이 있다면서요? 예, 국민권익위에서 중복 지금 조례하고 또 실효성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재에 지금 이 조례를 타 법령과 중복되고 이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부실을 공사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걸로 상정을 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이 조례를 딱 한 게 아니고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내린 거군요. 예. 혹시 여기 건당 10억 원인데 1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이 조례가 되어 있는데 너무 부담이 많으면 이 금액을 올려서 그냥 존치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제안 설명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조례에 있는 부분을 지금 상위 법령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따로 두는 것은 지금부터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례의 목적이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서인데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같은 게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네,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조례 폐지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하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잠깐만요.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게 그 존치구역 내 공원 만드시려고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주신 자료의 11페이지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시너지 효과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공원 조성하시면서 예. 단절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대형 사업지하고 그 단절되는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예. 그 구간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예. 효과성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분도 민간에서 참여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명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주신 자료의 3페이지에 보니까 주민 의견 청취 결과 및 조치 계획, 그래서 공고도 하시고 공람도 하신 것 같은데 주민 의견 청취 결과는 의견이 없음으로 나왔네요. 예. 이 공청회를 하셨던가요? 제가 가보진 못했는데. 공청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계획이 있습니다. 뭐 공청회랑 설명회랑 같은 소리죠? 예, 설명회는 저기 그 주민들에 대해 알리는 예, 목적이 있고요. 공청회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인터넷에 그냥 게재했다고만 하지만 그래도 주민 의견 청취 결과가 하나도 없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예. 조금 더 많이. 동순방 때도 설명도 드렸고요. 지금 대부분이 그 선도 사업비라고 온 것이 지금 150억이 책정돼 있지만은 그 이번 3회 추경에도 반영했어요. 그 국비가 8억 8천 정도 내려와 있는데 실상은 거기에 대한 그 유성 호텔이 갖고 있던 개인 사유지와 그 옆에 있는 낙후된 건물 4채에 보상비가 한 120억 가량 되고요. 실제 공사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보상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의견이 없다고 나왔는데 조금 더 주민 의견이 조금 더 주민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의견을 줄 수 있도록 더 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시설계 할 적에요. 예,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예, 공원 계획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유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유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3위 주간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2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해한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일반회계 세임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임 예산은 총 4,533억 1,0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8억 8,80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 세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돌봄과는 295쪽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국비 보조금 등 38억 9,21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299쪽 기초생활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 국비 보조금 등 82억 9,86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303쪽 이사비 지원 국비 보조금 등 12억 6,12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과는 306쪽 아동수당급여 국비 보조금 등 55억 4,71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985억 9,204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9% 증가한 186억 8,92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대비 7.63%가 증가한 38억 9,64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315쪽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17조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18쪽 한부모가정지원비 2,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62%가 증가한 80억 9,54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325쪽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급식비 지원 3,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25쪽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1,16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장애수당기초 2,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29쪽 경로당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89%가 증가한 12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339쪽 이사비 지원사업비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4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2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위계입니다. 세임 예산으로 순세계 임여금 등 8,753만 2천 원을 의료급여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6억 3,5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351쪽 의료급여 지원비 6억 2,973만 원을 국시비 보증금, 집행잔액 반환금 8,75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아동복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9% 증가한 52억 9,17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355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58쪽 아동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8,410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87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60쪽 영유아 보육료 22억 5,04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63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4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해한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추경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 보장과 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돌봄과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 시비가 7억 9,150만 원이 내려왔죠? 예, 그거면 다 이제 끝난 건가요? 다 공사비 다 그 정도면 다 된 건가요? 예산 확보는 다 된 상황이고요. 현재 오늘 저희 시에서 지금 계약 심사가 통과돼가지고요. 저희가 그동안 보완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통과돼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예산감사 계약해가지고 9월 중으로 좀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에 착공해서 언제 완공되는 거죠? 완공은 2026년도 하반기, 아니 2028년도 착공이죠. 내년 하반기 정도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네, 내후년?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 예, 11월, 12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증축비 확보하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 돈 마련했으니까 앞으로 공사 잘해갖고 좋은 증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공모사업 선정해갖고 2개가 됐었죠 아마? 예. 다 갑적인 것 같은데 을 지역에서도 좀 이렇게 낡은 경로당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뭐 일부러 쭉 갑지역만 이렇게 혹시 뭐 그린 리모델링 사업 선정한 그 이유는 없죠? 저희가 금탄동하고 대정 2통하고 두 군데가 됐거든요. 금탄동은 구족동 제일 끝에 있는 통인지 그쪽이구나. 예, 예. 네.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3억이 이제 들어왔죠? 지하주차장 정비 사업. 예. 장애인 종합복지관 지하에 이렇게 물이 고였다고 그랬던가 이렇게 융기 올라와가지고 예.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지금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설계는 완료됐고요. 예, 지금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바로 설계해서 내년 초에 착공하는 걸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착공을 해요? 예. 전체 금액이 얼마죠? 공사비가? 지금 3억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 하는 건가요? 예. 여름쯤에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착공해서 언제 완공되는 건가요? 완공이 예.
9월부터 11월까지 설계하고 가는 예, 저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까지요? 예. 일단 안전에 문제는 없다니까 예. 다행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도 그래도 안전에 문제는 없다니까 큰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많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공사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욱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저는 경로당 유지관리 56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유지관리를 보면은 소규모 사업이 5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소규모 사업이라고 그랬죠. 예. 예, 그게 이제 1억이 섰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더라고요. 경로당을 다 이렇게 방문을 해서 미리 사전에 냉장고가 고장났는지 에어컨이 이렇게 교체를 하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경로당을 다녀보면은 만족도가 많이 높아요. 그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또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사전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또 이렇게 그 민원이 유난히 많았나요? 워낙 더워서 이렇게 유난히 많았는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예. 지금 요 소수선은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7,7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게 5개수가 한 1,6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잔액이 3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남는 금액이. 근데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보통 가장 많은 게 이제 누수라든가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수선할 부분이 있잖아요. 뭐 도배 장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하면 그때그때 이제 신속하게 좀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1억을 세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지금 2천만 원을 추가로 좀 확보해서 민원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8월까지는 한 4천만 원 정도 잔액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8월 말에 지금 여기 사용액이 8월 말까지 사용한 그 집행액이 여기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되면 지금 사전 조사를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일러가 고장난 곳도 있고,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미리미리 이렇게 수리 수선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뭐 10월 전에 파악을 해서 보일러 고장이 있는지 그런 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더 이렇게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욱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욱술 의원님 질의에 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경로당 유지 관리면 그 경로당에서 요청할 시에만 좀 보수를 해 주시나요? 저기 뭐 경로당에서 민원 내는 경우도 있고 좀 가장 많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는 게 가장 많고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는 게 가장 많고,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담당 부서로 민원 내는 경우도 있고,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경로당은 굉장히 많은데 직원분들은 몇 분 안 되시는데 막 현장 방문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시는 건 알아요. 근데 경로당을 가보니까 막 2층에 있다 보니까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거나 많다 보니 어르신들께서 거기서 넘어지셔가지고 몇 주 막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린 리모델링 계속 접수하잖아요.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욱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69쪽에 지역사회부장 협의체 운영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에 보면은 우리 그 의원들이 59명인데요. 공무원을 제외한 7명을 제외하면은 52명이에요. 예. 이 52명인데 2025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10만 원 곱하기 53인 곱하기 4에 70%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52명인데 이렇게 이제 53명이라고 돼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몇 명이 참석하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으로 한다면 뭐 70% 여기에 보면 위촉식 평균 참석률이 82.6%라고 돼 있는데 본 예산에 세울 때는 몇 명이 참석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세워서 만약에 참석을 안 하면 뭐 반납을 이렇게 이제 집행을 하고 반납을 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82.6% 참석률인데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을 보니까 53명에 70%가 서 있어요, 사에. 예. 예. 그래서 아마 또 이렇게 한 시간에 10만 원인데 지금 하다 보면은 한 시간에도 넘어서도 이렇게 2회 정도는 더 5만 원씩 플러스해서 세운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몇 번 하셨나요? 총 4회 했습니다. 현재까지? 아니죠. 2회 했고요.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무협의체랑 대표협의체랑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번 남았을 때는 한 시간 넘게 이렇게 한다는 걸 예상을 해서 5만 원씩 더 플러스해서 한 건가요? 아니,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참석률이 좋다 보니까 회의 참석상이 부족해서 추가분 세우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예. 일단 그 예상을 했을 때 인원수별로 해서 어때 대면으로 하겠다. 이제 대면으로 하는 것을 이제 전제 조건으로 많이 하잖아요. 서면보다는. 그래서 인원수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 본예산도 인원수별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최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제가 하나 그 부분에 좀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은요, 운영수당이 10만 원 52인 곱하기 4회 돼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다 나가고 284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기 연말까지 계획했을 때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추경에 이제 이 돈을 좀 더 해서 수당을 주기 위해서 284만 원을 여기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의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비가 4억 9천만 원이 감액 편성됐죠? 페이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12페이지. 예.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냥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수요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모집 공고를 했을 때 신청 접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럴까요? 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장기 임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어린이집을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본인이 이제 그 부분을 10년 정도를 연장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 사업이 아니거든요. 지금 할 때는 본인이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원장만
봉급생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국공립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걸 더 원해서 복비를 받은 거죠?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게라고 시키는 거고요.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 300세 이상 아파트는 이제 관리동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승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사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책적으로 국비를 받아갖고 하는 건데 감액되니까 너무 아깝네요. 최대한 해서 다음부터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더 홍보를 더 해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입니다. 평소 유성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노력하시는 이희환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30억 4,608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43%가 증가된 47억 5,76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예산으로 푸른 환경과는 국12 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9,14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대전환경조합 부담금 및 도로 가로청소 위탁비 정산 반환금 등으로 9억 709만 5천 원, 국12 보조금 사용 잔액 5,48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 10억 160만 원, 12 보조금 사용 잔액 10억 7,46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사업 12 보조금 사전 사용 7천만 원, 12 보조금 사용 잔액 2,23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과는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 사전 사용분 3억 6천만 원, 국12 보조금 1억 92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 산림과는 굴착기 매각대금으로 5,436만 원, 국12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5억 9,32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푸른 환경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9억 4,734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가 증가된 3,82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91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금 2천만 원과 야생동물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청소행정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396억 6,270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02%가 감소된 8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95쪽 생활 폐기물 처분 부담금 1,319만 8천 원, 부적정 처리 폐기물 행정 대집행 비용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리 운반 처리 용역 보험료 사후 정산으로 7,960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10억 971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5.63%가 증가된 28억 9,23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8억 원,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 10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75억 9,697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46%가 증가된 7억 8,08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사업 사전 사용분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6억 1,102만 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용 주차장 위수탁료 감정평가 수수료 및 입찰 수수료 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공원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47억 6,693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52%가 증가된 25억 1,44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417쪽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 3억 6천만 원, 418쪽 방동 수변공간 여가숲 조성 12전원 사업으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1쪽 녹지 산림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08억 5,150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12%가 증가된 10억 1,56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423쪽 자녀 안심 그린숲 1억 2,500만 원을 국비 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정정하고, 424쪽 성북동 산림욕장 시설 개선 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 산불 개인 진화용품 비용으로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 제2회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 30쪽 녹지 산림과 소관 녹지 기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30쪽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9천만 원, 2024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1억 7,320만 9천 원을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31쪽 습속 야영장 토지 추가 확보를 위해 1억 6,206만 8천 원을 지출 계획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욱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142쪽에 야생동물 피해 지원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네네, 설명서. 저는 설명서 가지고요. 142쪽에 보면은 네네. 국장님,
그 예산 증액 사유 그 아래에 표가 있죠. 네네. 2023년, 2024년, 네네. 2025년 6월, 네네. 7월, 8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24년도에 보니까 그 5,500만 원에 5,489만 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2025년에 예산을 보면은 5천만 원이에요. 네네. 근데 2024년에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보통 이제 그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해가지고 2년도 예산을 우리가 계상을 하잖아요. 네네. 예, 5,500만 원인데 불과 5천만 원 예산이 섰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 단위가 저희가 1,000원이 가지고요. 아마 500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만 원. 네네. 아, 500만 원이면 이 단위가 그렇다면은 보통 전년도를 기초로 해가지고 2년도 예산을 쓸 때는 전년도보다 더 적게 예산을 세웠잖아요. 네네. 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1,000원, 예, 100단위로 1000단위로 적고 있습니다. 100단위로 이거 550만 원, 그죠? 550이 아니라 현재 500만 원입니다. 아, 아니 이제 2024년에는 550만 원 세워져 네네. 있죠. 네네네. 근데 2025년에는 50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집행은 2024년에 집행이 548만 9천을 집행을 했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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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우리가 그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12 이렇게 건수를 보면은 12건에서 27건으로 늘어났잖아요. 네네네. 2024년에. 네네. 그래서 지금 2025년에도 예상을 하고 지금 더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이제 550만 원이었는데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500만 원 세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200만 원을 또 더 예. 증액을 예, 하는 좀 거죠. 부족해서 200만 원을 추가로 이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년도를 비교해가지고 2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계속 증액이 되면 우리가 더 예산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2026년에도 계상을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좀 참고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아마 의원님께서는 전년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본예산 비교했을 때 금년도 본예산이 조금 적지 않느냐 그렇게 그런 말씀이신가? 오히려 저 예산이 줄었죠. 2024년보다 2025년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볼 때 조금 더 이거를 감안해서 세웠으면은 이렇게 3차 추격에 증액을 안 해도 되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 표를 보니까 500만 원인데 500도 550에서 500으로 해서 줄여서 2025년도 예산을 또 계상했기 때문에 네네. 이 3차 추격에 증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2026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감안을 해서 좀 더 증액해서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송봉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봉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육술 의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그 멧돼지 또 고라니 등으로 해서 많은 농작물 피해가 많아요. 아마 해마다 더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보호 시설이라나 뭐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울타리 있습니다. 울타리. 그걸 그냥 그것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개체 수를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피해 닿으면 그거를 해주는 데 급급하지 말고 멧돼지나 고라니를 농작물 피해주는 동물들을 개체 수를 줄여야 된다. 그 우리 이 관내에 아마 그 수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네. 예, 그분들을 좀 수당을 더 준다든지 해서 근본적인 그런 것을 줄여야지 그냥 이게 해마다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동물들이. 예, 그래서 개체 수를 우선 줄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한번 국장님이와 담당 부서에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예. 저희가 멧돼지 어떻게 하면 어떤 개체수 줄일 것인가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아마 푸른과 얘기를 들어보면 해마다 그 피해 농가에서 시설을 좀 가림 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음에도 예산 때문에 반영을 못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우선 그 날로 늘어나는 해마다 늘어나는 그 동물들을 좀 사전에 개체수를 줄여서 피해 농가를 줄여야 된다는 저는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푸른환경과 맞죠? 예.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세입 좀 한번 보겠습니다. 127페이지인데요. 예, 네. 요 PM 단속 인부임 12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네, 잠시만요. (25년도에) PM 단속 인건비 12 지원 있나요? 네. 예, 작년에 PM 단속 이건 시비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아마 시간제 저희가 막급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교부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이 시에서 교부를 해줄 때는 각종 수당이 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분들이 그 야간 근무 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을 약간 좀 수령 안 타는 부분이 있었고요. 시에서 당초에 교부했을 때는 막급 해가지고 35시간짜리 줬었습니다. 그 기준을. 그러니까 저희는 아마 주당 30시간짜리도 채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인부임이 좀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35시간을 줬는데 30시간으로 채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아마 우리 채용 부서하고 상의해서 아마 그 정도 어떤 30시간 정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왜냐면 그 차이 때문에 1,7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된 거예요. 올해는 지원 받으셨어요? 아마 없잖아요. 현재 올해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올해도? 네. 그럼 올해는 지금 운영 현황이 어떠세요? 지금? 그분들이 지금 또 주 30시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또 잔액이 이만큼 남아요? 그거는 좀 그럼 좀 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의를 하고 14시, 15시에 휴일을 속개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네, 우리 송봉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관내 유성구 산하에 그 음식업, 예식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나라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말씀들을 왕왕히 하셔서 그분들 만나기가 상당히 참 죄송스럽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 점심시간 주차 관계를 또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 주셔가지고 단속 유예. 예, 그 점심시간 그 주차 시간 11시부터 3시까지인가요? 2시까지. 예.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참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왕래 봤어요. 그런데 이제 더 그 좋은 거는 사실 저녁 시간에 매상을 올려야 가게가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녁 시간 때도 그렇게 주차할 수 있는 그 유도리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식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네. 정말 하루에 한 팀도 못 받고 문 닫고 가시는 그 장영업자들의 그 가슴을 한번 생각했을 때 지금은 그래도 많은 손님을 좀 받고 장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저들이 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해 주셔서 예식업 하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보너스를 좀 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히려 주민의 행정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민들을 구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십니까? 줄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무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으면 위원님께서 일어나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고맙다고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주차관리과 있죠? 송광동에 있는 GS마트 2억짜리 주차장 공사하는 거 있죠? 네. 그 현수막이 엊그저께 보니까 걸렸던데 예. 9월 15일부터 뭐 10월 15일까지인가 언제 하여간 그 현수막이 걸렸어요. 근데 그 예산이 아마 본 예산에 세워진 것 같은데 지금 공사가 늦어진 것 같아요. 자, 공사는 공사고 거기가 송광 전통시장 앞에고 상가 지역인데 그 공사할 때 그 주차를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 부분을 본 위원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까지도 주차관리과에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 공사 기간 동안에. 그렇죠? 네네. 과장님 맞아요? 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산서 419쪽에 있는 12보조금 이자 반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네.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방동 수변 공간 여가 기반 조성 2020에서 2021년도분 이자가 반환되는 내역이 있는데요. 네. 1938만 460원이요. 어떤 내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네. 이 부분은 아마 여가 기반 조성 관련 이 부분은 현재 그 방동 그 사업 1단계 사업이거든요. 1단계 사업이 계속 2월 돼 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 1단계 사업할 때 저희가 10일 받았었는데 그 10이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아마 그 부분을 반납한 부분입니다. 아마 집행 잔액은 언제 반납이 됐죠? 이건 이자잖아요. 이자는 원래 그 집행 잔액 반납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보조금이 저희 그 통장에 남아 있을 때 그 집행하고 남아 있는 부분의 기간에 대해서 이자하고 어떤 그 이율 이 저희가 하나은행에서 시에서 정해진 표준 이율이 있습니다. 금액 이율 그 남아 있는 기간을 합산해 가지고 이자가 산정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네. 원래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은 얼마였어요? 잠시만요. 그 부분은 집행 잔액 그 부분 현재 현재 2월 되고 있어가지고 우선 이 당시 2021년까지 이자만 반납하고 현재 그러면 사업비는 지금 유월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잔액에 대한 이자를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공원과.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77페이지에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 있어요. 네네. 그 자산 취득하시잖아요. 예예. 근데 이제 사유가 블랙박스 기능 추가를 위한 증액이죠. 네네. 아마 그 블랙박스가 전후 좌우 4채널 블랙박스를 이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 예산의 흐름을 좀 아십니까? 예, 제가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돼 가지고 또 이해 추경에 또 차량 가격 때문에 예. 또 한 314만 원을 또 편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 예산에 2,8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다가 예, 예. 이번 연도 2추에 네네. 3,114만 원으로 증액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3추에 또 증액을 해서 3,394만 원으로 증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제 의원님 말씀도 당초에 이 부분이 그 저희가 이해 추경 때 저희가 그 반영된 부분은 차량 그 가격 현재 뭐 현대냐 기아냐 하다가 이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추경이라는 게 본 예산의 소요를 예측을 못해서 네. 2추에 반영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2추에 그 또 소요를 예상을 못해가지고 또 3추에 반영을 한다? 이건 잘못된 편성이에요. 예산. 네. 국장님. 다음엔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당초 예산에 다 반영돼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2추하고 또 3추하고 그런 저희가 어떤 잘못된 과오를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 산림과 소관 추가 경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의를 선포합니다.